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마지막 한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해보고 또 새로운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신 것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상대방을 섬겨야지 나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음은 칭찬을 아끼지 마라.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는 법이다. 험담은 이승보다 빠르게 퍼진다. 칭찬은 다리가 붙어있다. 그러나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은 연세가 드시면 칭찬이 조금 더 한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것도 옆에 친구들 보고 아이고 오늘은 옷이 이쁘다, 아이고 머리가 이쁘다,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오늘은 화장이 이쁘게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려고 보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할 게 많습니다. 맨날 들고 다니던 가방이지만 어머 언니 오늘 가방이 너무 예뻐 이렇게 칭찬하시면 그게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칭찬을 아끼지 마라.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장점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장점, 엄마 언니는 이야기를 너무 잘해, 뭐 동생은 웃는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하시면은 될 거예요. 또 험담은 이승보다 빠르게, 이야기 험담은 얘기를 하면 또 붙어서 간목 빠르게 돈 내려가는데 우리가 칭찬은 그렇게 빨리 안 퍼지는 거예요. 칭찬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시고 험담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되고 남의 얘기는 하려면 안 하시면 더 좋고 꼭 입이 간질간질해서 하고 싶으면 짧게 하시면 돼요. 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라.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막 얘기하는 사람 있죠. 어디 식사하러 갔어도 그렇고 어디 놀러 갔어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커피 마실 때도 본인 얘기만, 아들 이야기, 딸 얘기,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기분이 좀 우울해서 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서 줄기차게 떠드는 사람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선생님이 얘기하냐 그러면 얘기도 못하게 자꾸 얘기, 뭐 집안 얘기, 어제 어떻고 저쩌고 하시는 얘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한 태도를 가지라.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은 사람을 내어쫓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다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말을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기억력이 좋으시갖고 아주 말도 잘하시는 분 있고 남의 얘기도 잘하시고 아주 기억력이 보면 엄청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너무 진짜로 너무 기억력 좋은 사람 남의 이야기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친절은 쏙 빼고 그냥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 또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가서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말을 잘해가지고 빛을 질 수도 있고 말을 못해서 말을 잘해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돈 빌려준 거 받으러 갔다가 그냥 놔두라고 사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나도 사실은 실수투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들 빨리 사과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건 아닌데 언니 내가 미안해 이건 아니야. 동생한테도 동생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빨리 사과하면 하는데 그게 오래 두면 사과하기도 싫고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게 커져가지고 사과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사랑을 모든 것을 덮어준다. 사랑하면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이래 주위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화를 내고 용서를 못하고 그래요. 근데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죠. 용서하면은 사랑하면은 모든 불편한 게 없죠. 친구고 옆집 아줌마고 언니고 동생이고 누구 뭐 동창이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나도 실수투성이다. 사람 실수 많이 합니다. 돌아서면 실수하고 이리 가면 실수하고 그래요. 근데 빨리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사과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남을 섬기면 내가 도로 사랑을 받는다. 칭찬을 많이 하라. 칭찬. 험담은 하지 말고 누구나 장점이 있으니까 칭찬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혼자서 줄기차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좀 그래도 얼굴이 웃는 얼굴이 좋죠. 웃는 얼굴이 이렇게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또 실수도 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바로 사랑하면서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공부하는데 우리가 60에도 배우고 70에도 배우고 80에도 배워요. 선생님이 처음 가르칠 때는 정말 20대까지 있었어요. 한 25년 전에 20대까지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부 배워서 직장을 다니고 그래요. 자,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학교에 간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한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늦지 않아서 지금이 시작이 반이라고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시작이 반이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금 해도 얼마나 늦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어머님이 80연세가 6세인데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죽을 나이인데 이걸 배워서 뭐 하겠느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고 잘 다니시고 식사 잘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공부 배우시고 어느 날 나중에 힘드시면 안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한자 배우는 게 즐거우시다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갑자기 죽을 나이에 86세니까 죽을 나이에 이렇게 배워서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6세.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가끔 보시죠. 뭐 100살에도 공부하시고 하시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86세 우리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학교에 간다.
이 나이에도 학교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연세가 선생님이 가르친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2세예요. 92세도 다니셨거든요. 공부교로. 그러니까 지금 86세도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야.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한글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한글.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자, 한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공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저기 원래를 공부를 하시고 지금 여기서 알아가고 저기 나가시면서 문이 탁 닫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공부는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반복 학습이다.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고 또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머리에서 남는 거예요. 자, 공부는 반복 학습이다. 그래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지금 배우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머니도 그러시죠? 지금 배우셔도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시죠?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부를 배우면 진짜로 은행에 가서 자기 이름도 쓰시고 뭐도 하시고 이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그게. 자, 친구들과 함께 배워서 즐겁습니다. 친구들, 언니, 동생들하고 같이 배우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자, 배우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딸이고 아들이고 손주들한테 편지 쓰고 싶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배우셔서 편지를 쓰면 됩니다. 책도 잘 읽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누가 이래 갔다가 되면은 서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못 읽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쓰기보다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딸에게 붙인 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배워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거야. 얼마나 그 행복하겠어요. 편지 봉투에 딸 이름과 내 이름을 적었다. 이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딸 이름과 내 이름을 적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딸 이름도 적어보고 내 이름도 적어보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었다. 오늘 붙인 편지를 보면 딸이 기뻐하겠지. 예. 딸이 얼마나 엄마가 편지를 보냈으면 기뻐하겠어요. 그게 서로가 딸과 엄마의 행복이죠. 큰 행복입니다. 제가 가족 이름을 써오라 그러니까요. 어떤 어머니는 사위 이름은 안 썼어요. 며느리 이름도 안 쓰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손주들 이름 써오시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영감님 이름도 써봤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글씨를 몰라서 식구들 이름도 못 쓰고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식구들 이름 써오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감님 이름도 써보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자식 이름도 써보고 다 하니까 가족 이름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 이름도 써보고 이제는 옆에 있는 뭐 언니 동생 아니면 가족 이름도 써보고 친척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데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머님 아직 연세는 공부할 나이에요. 그동안은 자식 키우고 힘드시고 재산 모으고 하시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는데 이제 조금 다 출가시키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배우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희망이 생깁니다. 딸에게 붙인 편지. 이 공부를 배워갖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하면 첫날부터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 지금 86세 언니가 계시다는 최고 고령자가 92세까지 있었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배우면 행복이 가슴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글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서만 잊어버리고 냉장고 뭐 내려갔다가도 잊어버리고 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천천히 하나하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는 무슨 학습? 반복학습이다. 계속 반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하루 밤새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 같으면 밤새워서 일주일간 하면 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조금씩 서서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더 하겠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어머니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